안녕하세요. 제48강입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임차인이 되어서 피고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했던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원고가, 즉 임차인 원고가 1심, 2심, 3심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 간의 학원, 나중에 고시원이 됐습니다. 고시원 임차 계약 체결을 할 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별도로 건물주가 투자한 시설 투자비 그 상한 약정을 매월 500만 원씩 분할 상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600 플러스 500 하면 월 1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일이 2011년 12월 26일이고 2년 만기가 지나자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약 만 4년 즈음에 원고는 2015년 9월경 피고에게 2015년 11월 15일자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나갈 때 그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 원고에게 임대료, 시설비 등을 정산하고 임차 보증금을 다 내주었습니다. 정산이 끝났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은, 즉 임대인 피고는 새로운 이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0만 원입니다. 즉 100만 원 더 인상했네요. 그리고 나서 그 시설비, 모든 시설을 인수한 조건으로 새로 들어온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보증금과는 별도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 나간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원고 임차인의 그 주장 요지는 한마디로 그 월세 외에 시설 투자비 상한 약정에 따라서 매월 500만 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시설에 대한 이용 대가로서 권리금에 해당되는데, 결국 이 권리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되므로 여기에 따른 어떤 그 손해배상 또는 뭐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건입니다. 여기에서 이 쟁점은 방해로 인한 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되려면은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애초부터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 2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하여서 대법원에 서도 역시 패소했습니다. 그 판결 이유를, 대법원 판결 이유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그 권리금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즉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임차인이 들어올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뭐 시설 투자비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뭐 양도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 건은 논의하지 한 바가 없습니다.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나가는 임차인이 그 임대인, 즉 건물주가 그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금 그 시설비 7,500만 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뭐 내가 받아가야 된다든지 내 권리금이라든지 이러한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임차인 원고 측에서 건물주 피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은 건물주인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령해도 좋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원고와 신규 임차인은 애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 피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든지 어떤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나가는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거나 또는 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든지 또는 신규 임차인과의 어떤 권리계약 또는 뭐 어떤
권리금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문자로 남긴다든지 어떤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 사실관계의 어떤 입증이 중요한 문제가 됐던 이런 판례입니다. 즉 문자 메시지라든지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입증을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는 3건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도 5월 16일 선고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계약 갱신 청구권 5년, 지금 현재 10년이죠. 그것이 지났다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해줘야 된다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7월 4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지만 권리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누가 오더라도 자기 아들, 딸들이 직영할 예정이니 누가 오더라도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거절할 경우 이때는 주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럴 경우에는 계약 거절하게 되면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두 건의 판례, 16일 판례와 7월 4일 판례는 원고, 임차인 원고가 1, 2심에선 패소했으나 3심 대법원에 가서 승소했던 판례였던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판례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